이 정도 녹취록이면은 당시 불법 행위가 분명히 있었구나.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문재인 때 문개던 옵티머스 사기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옵티머스 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옵티머스 얘기는 많이 들었다. 어떤 내용이냐 하는 상황인데요. 예, 피해액이 무려 5천억이나 됩니다. 5천억. 정말 문재인 때 가장 큰 대형 금융 범죄였죠. 예, 5천억이라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3,200여 명. 여기에는 무슨 연예인들도 있고 그때 조금씩 나와 있었죠. 이 피해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가 된 분이 없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전혀 글쎄요, 3,200명이니까 작은 이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미니스님,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해당 없으시죠? 예, 그렇군요. 김 박사가 따뜻한 분이라서 아시아투데이가 더욱더 가열차게 빛납니다. 네, 옵티머스 때문에 이낙연이 외국으로 피한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민주당의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 이름도 거론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이낙연이 그 중심에 있죠. 예, 이 이낙연 전 대표죠. 전 대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과 치열한 경선을 하다가 결국은 패해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이낙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가 됐다 하는 얘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지금 착수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재명 또 이낙연, 이른바 민주당의 지금 핵심 관계자들, 이낙연을 비롯해서 몇몇 또 이름들이 더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피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사 착수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이재명의 대장동 또 성남FC 워낙 지금 큰 사건들이 줄줄줄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옵티머스 이거는 대단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이른바 석 달, 넉 달 뒤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게요, 2020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에 이미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에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이 이름이 불거졌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고 로비 의혹, 이것을 덮자 하는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왜?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요. 문재인 사람으로 채워진 검찰의 이 수뇌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리가 없죠. 대부분 다 이른바 민주당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아주 핵심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청와대 또 민주당 법조계 이렇게 20여 명의 실명까지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이낙연 그때도 이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바로 20명의 이름이 적힌 회사 문건, 옵티머스 회사 문건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20명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의 문건이 나왔지만 모두 당시에 무혐의 처분이 됐다. 그런데 옵티머스 대표인 김재현 징역 4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40년. 네. 여기 옵티머스 뿐만이 아니고요. 1조 6천억 피해를 입은 라임 사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라임 옵티머스라고 같이 이름을 부르죠. 김봉현, 요 라임 그 대표로 있는 김봉현이 이때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의혹,
예, 이것도 아직 규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은 다 문객이 축소 수사를 한 겁니다.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줄줄 이 연루가 됐다는 게 나오니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덮자. 아니면 그냥 이 축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증거 불충분, 제일 하기가 쉬운 얘기죠. 증거 불충분으로 예, 불기소, 예,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다, 종결되겠다 하는 얘기가 라임 옵티머스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디스커버리, 예, 이것도 2,500억 원의 피해자가 나와 있는데요. 장하원, 예, 장하성의 동생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주 중국 대사를 했던 장하성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사기 혐의로 예, 또 1심에서도 무죄가 됐습니다. 이것도. 네. 장하성과 김상조도 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입건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라임, 또 디스커버리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형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재수사에 착수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이 입수가 된 거가 기폭제가 됐다는군요. 예, 녹취록에 이 정도 녹취록이면은 당시 예, 불법 행위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런데 그 불법 행위를 눈을 감고 봐줬다. 문재인 때 문객이 수사를 해서 봐줬던 그 상황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이 재수사가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예, 예, 금수단이라고 그러죠.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예, 이게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여의도에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제 저승사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그 당시에 문재인 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주 만지작 하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예,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아주 중요한 녹취록을 인도를 받아서 이 녹취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그 당시에 큰 예, 아주 불법 혐의가 있었다. 대형 비리가 여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예,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재수사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 예, 이것은 추미애 때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폐지를 했죠. 추미애는 또 왜 폐지를 했을까요? 예, 추미애는 또 민주당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권 금융 범죄에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줄줄 엮여 있는 걸 보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이 합동수사단 금융증권 합동수사단을 폐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 금융수사 합동수사본부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은 드러나서 작년 5월 달에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 바로 이 합동수사단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작년 말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내용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또 돈 세탁 정황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이 입수됐다. 바로 여기가 가장 큰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것이죠.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거기 어마무시한 바로 이 대형 비리, 예, 초대형 권력 비리인 것이죠. 초대형 권력형 이 대형 금융 비리가 또아리를 트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아무리 검찰 수사 인력이 지금 이재명에 쏠려서 이 만만치 않다 손 쓰더라도 예, 이 남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단이 다시 재개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에 가려서 저게 눈에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요. 약 3개월, 4개월 초동수사와 지금 그 문재인 때 검사들이 어떤 거를 봐주고 어떤 걸 뭉갰는지 그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강 수사를 하면요.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제 줄줄줄줄 예, 민주당 당시 예,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굴비처럼 예, 얽혀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라임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죠. 피해 규모가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예, 수천 명의 피해자와 그 다음에 피해액이 2조 원. 예,
글쎄요, 100만 원, 200만 원도 지금 이 벌벌 떠는 우리네 그 서민네 살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피해 규모가 2조 원이다 하는 얘기. 과연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가 권력형 비리 어느 정도 이 파악이 됐는지 검찰 수사에 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녹취록이 입수가 됐다 하는 얘기,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녹취록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검찰 수사관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언론 쪽에 릴리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 있겠죠. 네. 박상규님, 박옥희님, 김옥선님, 도희님, 맑은순이님, 금비님 생신이었군요. 축하드려요. 금비님이 생신이었습니까? 그렇군요. 금비 스패너님의 시어머니가 생신으로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다른 분이. 네. 5년 동안의 적폐청산만 철저히 해도 윤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우리 세븐님. 그렇군요. 금비님이 오늘 시어머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럼 생신이신가 보죠. 아무튼 아주 격하게 축하를 드립니다. 네. 어쩌면 이재명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낙지, 이낙연 얘기죠. 더불당 대표가 됐으면 윤 대통령이 당선이 불가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낙연이 더불당의 대표가 아니라 후보, 그죠? 대선 후보가 됐으면 그런 얘기죠. 모교리 송연해집니다. 이재명아 고맙다. 덕분에 정권 교체되어서 정말 고맙다. 그래도 제가 무거우니 교도소는 가야지. 우리 박상규님. 이 결과론이지만 실제로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27만 표 차로 윤석열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여의도 분석가들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라고 하면은 그 정도 표 차이로 20여만 표 차이로 이낙연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다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이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얘기하기는 쉽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겠다. 그것은 저는 제가 선거 다음 날 3월 10일부터 아주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